2025년 5월 세 번째 토요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고급 아파트 한 채 안 주방에는 이미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다. 김서윤 46세. 대한민국 육군 소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합참조차 그의 전략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군의 핵심. 하지만 동시에 7사단 칠성부대에서 복무 중인 박민호 일병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 새벽 4시에 눈을 떴다. 군인으로서의 삶은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강철 같은 의지와 규율을 몸에 새겼다. 지난달 아프리카 분쟁 지역 파병부대 창설 관련 현안으로 밤샘을 이어갔던 그녀였지만 오늘만큼은 설렘이 모든 피로를 덮어버렸다. 냉장고를 열며 중얼거린다. 우리 민호 뭐 제일 좋아하더라. 정갈하게 정리된 채소, 밀폐 용기, 한치의 빈틈 없는 냉장고. 하지만 오늘만큼은 질서가 흐트러질 예정이었다. 최고급 한우, 직접 키운 채소, 달콤한 계란말이. 어린 시절부터 아들이 좋아했던 메뉴들. 손놀림은 군 작전 지휘관의 그것처럼 빠르고 정확했다. 된장찌개가 끓는 동안 고소한 등심 냄새가 퍼지고 그녀의 입가에는 모처럼 환한 미소가 걸렸다. 그녀에게는 두 개의 삶이 있었다. 별을 단 군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한 아들의 엄마로서의 삶. 동이틀 무렵 정성스레 준비된 도시락은 보온 용기에 가지런히 담겼다. 갈비찜, 잡채, 나물, 쌀밥, 동치미. 그리고 아들이 좋아하는 과자와 잡지 몇 권. 욕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관자놀이에 희끗희끗 보이는 흰머리, 다크서클. 하지만 아들을 만나는 날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엄마의 얼굴로 가야 했다. 아이보리 실크 블라우스, 네이비 플리츠 스커트, 베이지색 로퍼. 장신구는 배제하고 남편의 유품인 낡은 시계만 차았다. 현관을 나서며 잠시 군복을 바라봤다. 금빛 별 2개. 오늘만큼은 내려놓고 그녀는 그저 한 병사의 어머니로 존재하고자 했다. 강변북로를 달리며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노래. 민호가 좋아하던 아이돌 그룹의 멜로디였다. 자기도 모르게 그녀는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러나 화천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속에는 걱정이 피어올랐다. 훈련은 힘들진 않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군인으로서 누구보다 냉철했던 그녀도 아들 앞에서는 그저 걱정 많은 엄마였다. 부대 정문 위병소. 차량 줄이 늘어서 있었고 면회를 기다리는 가족들의 얼굴엔 설렘이 가득했다. 서윤도 도시락 가방을 들고 걸음을 옮겼다. 단결. 면회 오셨습니까? 간이 접수대에 앉아있던 두 병사. 하나는 턱을 삐딱하게, 다른 하나는 스마트폰에 눈을 박은 채. 명찰. 황건우 상병, 이찬솔 이병. 서유는 순간 찌푸렸지만 표정을 풀었다. 아들을 만나러 온 오늘 괜히 얼굴 붉힐 필요는 없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3대대 구중대 소속 박민호 일병 면회 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황건우 상병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훑쳤다. 그리고 비웃듯 속삭였다. 와, 민호 CX땡 잡았네. 어머님이 아니라 거의 누님 아니십니까? 옆에 이병도 따라 웃으며 덧붙였다. 맞습니다, 상병님. 혹시 재혼하신 새어머니? 하. 그들의 눈빛은 노골적이었다. 예의도 존중도 없는 가벼운 시선. 순간 서윤의 얼굴이 얼어붙었다. 평생 군에서 온갖 위기를 겪었지만 아들의 부대에서 아들뻘 병사들에게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몰랐다. 그러나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제가 박민호 일병의 어머니입니다. 면회 신청서 좀 주시겠어요? 두 병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신청서를 내밀며 슬쩍 손을 스쳤다. 어이쿠, 죄송합니다. 손이 미끄러졌네. 그들의 입가에는 비열한 웃음이 맺혀 있었다. 서윤의 눈빛이 변했다.
온화함이 거치고 장군으로서 전장을 지휘하던 서늘한 기세가 드러났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차가운 목소리에 두 병사는 움찔했지만 곧 SPICK 대응했다. 아줌마 화내봤자 뭐 어쩌실 건데요? 저희랑 친하게 지내시면 민호군 생활이 편해질 텐데. 맞아요. 누님 번호 하나만 주시면. 스마트폰을 내미는 황건우. 그 순간 서윤의 인내심은 끊어졌다. 저기 무슨 일 있습니까? 위병소 안쪽에서 중령 계급장이 달린 장교가 걸어 나왔다. 김도윤. 7사단 인사참모였다. 그는 상황을 보고 직감했다. 무언가 크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숨이 막혔다. 설마 국방부의 그분? 서윤은 천천히 핸드백에서 붉은 벨벳 케이스를 꺼냈다. 그 안에는 금빛 무궁화와 별 2개가 빛나는 신분증. 대한민국 육군 소장 김서윤. 순간 위병소 공기는 얼어붙었다. 모든 병사, 장교, 면회계까지. 시간이 멎은 듯 정적이 흘렀다. 붉은 벨벳 케이스가 열리며 금빛 문양이 공기를 가른 순간 위병소는 마치 소리를 잃었다. 김도윤 중령의 손끝이 떨렸다. 그는 반사적으로 경례를 붙였다. 충충성. 늦게 상황을 파악한 황건우 상병과 이찬솔 이병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방금 전까지 누님을 외치며 번호를 요구하던 혀끝이 바싹 말라붙었다. 김서윤은 신분증을 다시 케이스에 넣고 차분히 말했다. 중령. 이 두 병사 지금 이 자리에서 근무해서 배제하세요. 예. 김도윤이 단호하게 답하자 옆에 있던 헌병 대기조가 황급히 달려왔다. 서윤은 면회객들 쪽으로 몸을 돌려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께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군을 대표해 사과드립니다. 고개가 깊이 숙여졌다. 그 절도와 진심이 주변의 수군거림을 멈추게 했다. 황건우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잘못했습니다, 소장님. 이찬솔도 뒤늦게 따라 엎드렸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서윤은 그들을 내려다보다가 김도윤에게 시선을 돌렸다. 중령. 위병소 운영 전반 점검 즉시 시작하세요. 이 두 사람은 헌병대로 인계하고 보고는 계통에 맞춰 올리되 내게도 별도 보고. 명받았습니다. 그때 혼잡한 줄 끝에서 허겁지겁 달려오는 병사가 보였다. 달리던 그가 위병소 앞에서 굳어섰다. 박민호. 얼굴에 땀과 흙먼지가 엉켜 있었지만 눈동자는 그대로였다. 낯설 만큼 길어진 침묵이 모자 사이에 섰다. 엄마. 그 한마디에 서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면회객들의 시선이 두 사람 사이를 찔렀다. 김도윤 중령이 기민하게 끼어들었다. 소장님, 이곳은 복잡합니다. 안으로 모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윤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중령 차량으로. 차 문이 닫히자 외부의 소음이 차단됐다. 김도윤은 운전석에서 백미러로 힐끔 두 사람을 확인했다. 뒷좌석 나란히 앉은 엄마와 아들. 한쪽은 별 2개의 무게, 한쪽은 20살 남짓한 혼란. 민호가 먼저 말했다. 왜 말 안 했어? 서윤은 잠시 창밖을 보았다. 군기가 바람에 흔들렸다. 특혜도 불이익도 싫었어. 내 군 생활이 내 거였으면 했어. 그래도. 민호는 말끝을 삼켰다. 서운함과 이해가 한데 뒤섞여 혀끝에서 충돌했다. 미안하다. 그렇게 군인이 아닌 어머니의 목소리로 했다. 차는 사단 본부로 미끄러지듯 들어갔다. 입구에선 이미 참모들이 도열해 있었다. 현 7사단장 이강민 소장이 직접 문을 열었다. 단결. 소장님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서윤은 목례로 받았다. 인사는 이만.
장소를 사단장실로 모시겠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모든 이가 침묵 속에 경례했다. 민호는 그저 어깨를 조금 더 좁혔다. 태어나 처음 받아보는 무게였다. 문이 닫히자 커다란 태극기 아래 정막만이 서 있었다. 서유는 소파 앞 탁자에 도시락 가방을 올렸다. 딸깍딸깍 뚜껑이 열리며 온기가 풀렸다. 갈비찜, 잡채, 계란말이, 나물, 김치, 동치미. 실내에 퍼지는 소박한 냄새는 방금 전 얼어붙었던 공기를 조금씩 데웠다. 먹자. 서윤이 젓가락을 하나 건넸다. 민호는 잠깐 머뭇거리다 받았다. 장군 아니 엄마.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나 오늘 위병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들었어. 소문 금방 돌아. 그래. 들으라고 한 행동은 아니었는데. 서유는 부드럽게 웃었다. 엄마가 늦게 왔다. 이 말부터 하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계바늘 소리와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만 나직이 울렸다. 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먹었다. 식어버린 갈비찜이지만 민호는 유난히 천천히 씹었다. 한 점 한 점마다 아이였던 기억이 툭툭 떨어졌다. 서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민호야. 오늘 일로 내가 손해보게 하고 싶지 않아. 누구도 널 특별 대우도 불이익도 못하게 할 거야. 민호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나 그냥 똑같이 할게. 똑같이 받고 똑같이 해낼게. 그래. 서윤의 눈에 짧은 빛이 스쳤다. 그게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야. 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 이강민 소장과 김도윤 중령이 다시 들어왔다. 그들의 표정엔 긴장과 결의가 반반 섞여 있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도윤이 서류를 내밀었다. 해당 병사 2명은 헌병대 인계 완료, 위병소 근무지휘 라인 전수조사 착수, 전 장병 상대 대민응대 규정 재교육 긴급 편성. 오늘 중 중간 보고 올리겠습니다. 서유는 수락했다. 좋습니다. 추가로 위병소 카메라 사각지대 점검. 근무 중 스마트폰 사용 실태 조사. 민간인 상대 언행 가이드라인을 문서로 명기하고 전 부대 공람. 명받았습니다. 이강민 소장이 입술을 다졌다. 소장님, 저희 부대의 잘못입니다. 책임 피하지 않겠습니다. 서유는 그를 똑바로 보았다. 책임은 결과로 증명하세요. 오늘부터 바뀌는지 내가 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7사단 내부망엔 위병소 응대 표준 작전 지침 SOP 전파됐다. 근무자 복장 자세 기준. 인사응대 문구 통일. 민원 발생 시 보고 라인. 성희롱 업무상 위력 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 면회객 보호 절차. 한 장짜리 포스터가 생활관과 복지회관, 식당에 붙었다. 모든 민간인은 우리 군의 손님입니다. 병사들 사이에선 말들이 오갔다. 야, 아까 그 누님이 소장님이었대. 진짜냐? 드라마냐? 드라마면 저렇게 덜덜 떨진 않지. 황건우와 이찬솔의 빈자리 위로 오후 해가 기울었다. 누구도 크게 떠들지 않았다. 침묵은 때때로 교관보다 무겁다. 그날 밤 김도윤은 사무실 불을 오래 켜두었다. 사건 경과 관련자 진술, 위병소 근무일지 CCTV. 서류는 책상 위에 탑처럼 쌓였다. 그의 메모 한 귀퉁이에 붉은 펜 글씨가 굵게 박혔다. 처음으로 돌아간다. 반면 민호는 생활관에서 조용히 편지를 펼쳐보았다. 서윤이 전날 밤 써두었던 아직 붙이지 못한 봉투. 사랑하는 민호에게. 오늘도 내가 자랑스럽다. 밥 꼭 챙겨 먹고 부대 하늘은 푸르지. 엄마 하늘도 그래. 엄마가. 그는 관물대에 편지를 접어넣고 불 꺼진 천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 몫을 하자. 엄마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 다음 날 아침 국방부 청사에 첫 보고가 올라갔다.
간결했고 사실만 담겼다. 사무실에 앉은 서유는 보고를 훑고 한 줄을 곧바로 덧붙였다. 유사 사건 전군 실태점검 TF 편성 건의. 정책기획관실은 바로 움직였다. 타부대 위병소 운영 매뉴얼 수합, 각군 성인지 교육 현황 비교, 대민응대 위반 사례 데이터 뽑기. 서유는 모니터를 닫고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 하늘은 쨍했고 그녀의 커피는 식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민호. 서유는 미소 지으며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나 오늘 경계 투입이야.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래. 날씨 덥다. 물 자주 마시고. 군인 엄마의 당부는 짧고 현실적이다. 응. 잠깐 침묵. 그리고 미안해했지? 나 괜찮아. 전화 너머로 민호가 웃었다. 엄마가 엄마라서 다행이야. 서유는 말없이 웃었다. 나도 내가 내라서 다행이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다시 의자에 앉았다. 별 2개의 어깨는 묵직했지만 이상하게 가벼웠다. 그녀는 결제선을 따라 다음 문서에 도장을 찍었다. 전군 대민응대 혁신안안. 일주일 뒤 칠성부대 위병소는 달랐다. 근무 교대 시간에 짧은 구령이 울리고 신병들까지 암기한 인사 문구가 또렷했다. 단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면회객을 위한 그늘막이 보강되고 번호표 시스템이 임시로 도입됐다. 병영 선도관이 매일 아침 10분 응대 교육을 했다. 웃는 것만이 친절이 아닙니다. 절도와 선명한 태도가 신뢰를 만듭니다. 누군가는 보여주기식이라고 중얼거렸지만 실제 변화를 체감한 건 면회객들이었다.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네. 차분하고 친절해요. 위병소 옆 게시판엔 새 포스터가 걸렸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조국을 지킵니다. 그 문장 앞에서 민호가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의 어깨에는 여전히 이등병 때부터 쓰던 낡은 수통이 매달려 있었다. 손으로 수통을 한 번 쓸고 그는 경계로 걸어나갔다. 한 달 뒤 군사법정의 방청석엔 무거운 숨만 있었다. 황건우와 이찬솔은 피고석에 앉아 판사의 질문에 또박또박 대답했다. 변호인은 사정과 상황을 말했지만 증거와 규정은 분명했다. 선고는 짧았다. 복무규율 위반, 직권남용에 준하는 부적절 행위, 성희롱. 징역형과 함께 불명예 전역. 그 판결문을 받아든 김도윤은 복귀하자마자 교육대 앞 게시판에 공지했다. 우리의 규정은 모두를 보호한다. 그 아래엔 작게 그러나 굵게 쓰여 있었다. 기강은 인간 존중 위에 선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다이어리에 몇 줄을 적었다. 책임을 피하지 말 것. 처음으로 돌아갈 것. 사람을 볼 것. 서유는 드물게 손편지를 썼다. 수신 7사단 장병 일동. 짧고 단정한 글씨로 군이라는 집단에서 개인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국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 사과와 다짐 그리고 약속을 적었다. 편지 마지막 줄. 여러분의 하루가 이 나라의 하루입니다. 그 편지는 사단 신문에 실렸고 식당 입구에도 출력본이 붙었다. 누군가는 지나치며 흘낏 한 번, 누군가는 식판을 들고 오래 읽어보기도 했다. 민호는 밥을 다 먹고서 조용히 한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여러분의 하루가 이 나라의 하루입니다. 그 문장이 바람처럼 가슴에 스며들었다. 몇 달이 흘러 가을. 하늘은 높고 밤은 길어졌다. 민호는 상병 계급장을 달았다. 축하한다, 상병. 중대장이 짧게 웃으며 어깨를 툭 쳤다. 생활관 점호가 끝난 뒤 관물대에서 꺼낸 것은 또 한 통의 편지였다. 수신 민호. 발신 엄마. 봉투 앞면에는 국방부 마크 대신 작은 꽃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가을 하늘이 참 높다. 내 하늘도 그렇지?
오늘 나는 내가 서 있는 산등성이를 떠올리며 커피를 마셨다. 따뜻하진 않아도 향이 길었다. 너도 그랬으면. 엄마가. 민호는 창가에 서서 별을 올려다봤다. 수많은 별들 사이에 유난히 밝게 보이는 두 개가 있었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경례를 붙였다. 단결. 그 경례는 조국을 향한 약속이자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어깨를 가진 엄마에게 보내는 대답이었다. 전군 실태 점검 TF가 꾸려지자 각 군단 사단에서 보고가 밀려왔다. 위병소 응대 미흡, 간부의 사적 지시, 훈련 중 언행 위반. 서류는 비슷했고 사람은 달랐다. 서유는 밤마다 형광펜으로 표시했다. 구호만 바뀌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그녀가 펜 끝으로 가장 오래 누른 문장이다. 회의실. 표준이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문화가 되고요. 서윤이 지도를 펼쳤다. 군단별 취약 지점에 빨간 점이 촘촘했다. 보여주기식 점검은 하지 않습니다. 현장을 먼저 듣겠습니다. 참모 하나가 손을 들었다. 소장님, 빠르게 성과를 보이려면 체크리스트 완료가 필요합니다. 서윤이 고개를 저었다. 빠르게 보이려면 그렇죠. 제대로 바꾸려면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체크리스트는 시작일 뿐이에요. 그날 저녁 그녀는 문서를 덮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민호 야간 경계 전 확인 통화. 엄마, 오늘은 바람이 좀 차다. 목도리 챙겨. 그리고 동료 얼굴 좀 보자. 표정, 자세, 말투. 다 컨디션 신호야. 응. 알겠어. 전화를 끊고 나니 창밖의 서울 하늘에 구름이 빠르게 흘렀다. 같은 하늘 아래 다른 바람이 군단마다 생활관마다 불고 있었다. 화천 7사단. 사격 전술 종합훈련. 민호는 분대 지원사수로 배치됐다. 산등성이를 넘는 야외 전술에서 바람 방향과 지형은 교관보다 더 무서운 교범이었다. 좌측 능선 바람 바뀐다. 민호가 먼저 목을 열었다. 신병 하나가 헛발을 디뎠다. 툭 장전된 공포탄 탄창이 흙에 박혔다. 괜찮아? 민호가 달려가 손을 잡아 일으켰다. 호흡같이. 하나, 둘, 셋. 분대장은 잠깐 민호를 보았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훈련이 끝나고 중대장은 기록표에 짧게 적었다. 박민호 상황 판단 빠름, 동료 케어 탁월. 밤. 생활관 불이 꺼진 후에도 종종 걸음소리가 났다. 민호는 조용히 이불을 반쯤 머리까지 끌어올렸다. 허공에 떠있는 어둠이 아니라 어깨에 닿아오는 숨소리를 듣고 있었다. 나 오늘 실수해서 죄송합니다. 신병의 속삭임. 민호가 대답했다. 내일 보자. 실수는 내일 고치면 돼. 그 말은 튀지 않았다. 대신 생활관의 공기를 조금 낮췄다. 경직된 근육이 천천히 이완됐다. 국방부 TF 중간 점검. 스크린에 진행률 68%라는 표가 떴다. 누군가 말했다. 충분히 좋은 수치입니다. 서유는 고개를 저었다. 숫자는 현장에 가면 사라집니다. 내일 0%가 될 수 있어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한 보좌관이 다가왔다. 소장님, 외부에서 과잉 대응 얘기가 나옵니다. 외부? 몇몇 예비역 단체에서요. 군기를 무너뜨린다는 성명 초안이. 서유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좋아요. 군기는 사람을 세우는 기강이어야지 사람을 꺾는 쇠사슬이 아니에요. 필요하면 나가서 설명합니다. 그게 제 자리니까. 그녀는 단정히 서류철을 닫았다. 방문을 나서다가 문틈으로 흘러든 바람을 잠깐 느꼈다. 차갑지 않았다. 설명해야 할 바람이었다. 국방부 브리핑룸. 기자들이 모여앉고 카메라 빨간 불이 켜졌다. 서유는 원고 없이 섰다.
우리 군이 국민 앞에 서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강해야 합니다. 그러나 강함은 무례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단함은 다침이 아닙니다. 이번 혁신의 목적은 병사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임무를 더 잘 수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질문이 날아왔다.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친절을 강조하면 군기가 해이해진다 말합니다. 서윤은 미소를 거두었다. 군기는 절도와 책임입니다. 민간인을 손님으로 대하라는 건 군복을 벗고 사회로 돌아갈 우리 장병들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강한 군대는 국민의 신뢰 위에 서 있습니다. 신뢰는 존중에서 시작합니다. 브리핑이 끝나자 반대 성명은 조금 힘을 잃었다. 지상파 전역 뉴스에 그녀의 문장이 잠깐 흘렀고 댓글에는 서로 다른 의견이 달렸다. 그러나 현장의 변화는 스크린보다 천천히 더 깊게 스며들었다. 칠성부대 내부에도 거친 말들이 없진 않았다. 요즘 애들 너무 봐준다니까. 한 고참의 말에 중대장이 고개를 들었다. 봐주는 게 아니다. 기준을 지키게 만드는 거다. 웃어도 경례는 분명히. 말은 부드럽게, 절도는 날카롭게. 저녁 식사 후 복도 끝 게시판 앞에 소대가 섰다. 김도윤 중령이 직접 찾아와 10분을 말했다. 군인은 말보다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맨 처음 만나는 국민은 면회객입니다. 그 30초가 우리 군의 첫인상입니다. 끝나고 돌아서는데 한 병사가 손을 들었다. 중령님, 그러면 실전 상황에서도?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실전은 더 단호해야지. 다만 단호함은 훈련으로 만들고 무례함은 교육으로 지워야 한다. 둘은 다르다. 병사의 눈썹이 천천히 풀렸다. 가을비가 오던 날 서윤은 민호에게 간단히 문자만 보냈다. 비. 발 조심. 답장은 짧았다. 이응키읔. 그 짧음이 좋았다. 서윤은 책상 위 보고서를 넘겼다. 전군 대민응대 혁신안 1차 실행 결과. 알아차릴 사람은 알아차릴 작은 변화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위병소 민원 접수 처리 시간 평균 24% 감소. 민원 관련 사고 건수 0건 최근 30일. 병사 마이너스 민간인 갈등 보고 73% 감소. 장병 대상 성인지 대민응대 교육 이수율 97%. 숫자 뒤에 현장의 메모가 붙었다. 신병 처음으로 군복 입은 나를 좋아하게 됐다고 말함. 그 문장을 서윤은 2번 읽었다. 실무자는 작은 따옴표까지 정확히 붙여 적어두었다. 그 정성이 혁신의 실제 속도였다. 겨울이 시작되려는 새벽 경계 진지에서 연락이 왔다. 눈 예보가 없었는데 산등성이에 쌀락눈이 흩날렸다. 진지 교대 중 한 병사가 미끄러졌다. 발목 부상. 현장 보고가 올라가고 대대 상황실이 빠르게 움직였다. 민호는 근무 교대를 자청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쉴 시간인데 괜찮겠어? 괜찮습니다. 그는 능선을 따라 뛰며 라디오로 짧게 말했다. 바람 북서. 시야 불량. 케이블 라인 확인 필요. 그 말은 상황 일지에 그대로 옮겨 적혔다. 돌아왔을 때 군단 날씨 브리핑엔 예보 편차에 대한 추가 모델 검토가 붙었다. 현장의 한 줄이 위쪽의 한 줄을 움직였다. 생활관으로 돌아와 대충 씻고 눕는데 문득 그의 휴대폰이 떨렸다. 엄마. 새벽에 미안. 괜찮냐? 응. 바람이 좀 사나웠어. 사나우면 묶으면 된다. 어떻게? 규율로. 서로로. 응. 그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그 말은 두 겹의 담요 같았다. 규율과 서로. 연말 국방부. 서윤은 전군 대민응대 혁신안 확정본에 도장을 찍었다. 긴 문서였다. 그러나 핵심은 몇 줄이었다.
존중 기반 절도 모든 대민 접촉에서 존중을 원칙으로 절도를 기준으로 즉응 보고 체계 위반 민원 칭찬까지 사건이 아닌 데이터로 축적. 현장 순환 피드백 생활관 중대 사단 군단 본부로 올라간 메모가 다시 내려오는 닫힌 고리. 리더십 교육 내재와 간부 병사 구분 없이 사람을 세우는 말 훈련 의무화. 결제 도장을 꾹 눌렀다. 한 해의 무게가 잉크처럼 스며들었다. 그녀는 잠깐 의자에 등을 붙이고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 화천의 밤하늘이 떠올랐다. 같은 하늘, 다른 바람. 이제는 같은 바람으로. 연말 휴가 전 민호에게서 편지가 왔다. 봉투 속엔 또박또박한 글씨, 그리고 얇은 사진 한 장. 엄마, 요즘은 내 발자국이 덜 무겁다. 규율이 나를 누르는 무게가 아니라 나를 일으키는 손 같아서. 처음엔 어색했고 때론 짜증났는데 나중엔 이해가 되고 요즘은 고맙다. 동기들이랑 새 SOP 암기하면서 서로 장난치다가도 면회객 앞에 서면 자동으로 등이 펴진다. 그게 이상하게 좋다. 사진은 처음 맡은 분대 임시조장 날. 민호. 사진 속 민호는 헬멧이 조금 커 보였지만 눈동자는 날이 서 있었다. 서유는 사진을 책상 가죽 매트 밑에 끼워 넣었다. 손바닥으로 한번 천천히 쓸었다. 문득 그녀는 창밖으로 첫눈이 오는 걸 보았다. 새해 첫 회의. TF는 해산하고 각 군단 사단에서 상시 체계로 넘겼다. 끝났습니다. 누군가 말했다. 서유는 고개를 저었다. 끝난 게 아니라 시작합니다가 맞습니다. 지난해는 문을 닫았고 올해는 열고 닫을 겁니다. 매일. 회의 후 그녀는 7사단으로 향하는 차에 올랐다. 눈발이 희미했다. 부대 정문 위병소 앞 새로 달린 전광판에는 익숙한 문장이 흘렀다. 모든 민간인은 우리 군의 귀한 손님입니다. 그리고 그 옆 작은 문구. 우리는 국민과 함께 조국을 지킵니다. 근무자가 또렷이 외쳤다. 단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서유는 미소로 화답했다. 문득 뒤쪽에서 달려오는 발소리가 났다. 엄마. 민호였다. 잠깐의 침묵. 서유는 목소리를 낮췄다. 상병. 근무 중엔 어머니. 민호가 빙긋 웃었다. 네. 어머니. 둘은 짧게 눈을 맞추고 규정대로 한 걸음 물러섰다. 교범 위에서 서로를 지키는 거리였다. 사단장실 대신 군인회관 작은 방. 서유는 종이컵에 따뜻한 보리차를 따르고 도시락을 펼쳤다. 갈비찜 대신 소박한 김말이와 멸치볶음. 민호가 젓가락을 들었다. 엄마, 이제는 덜 미안해도 돼. 왜? 이제 엄마가 장군이라서가 아니라 엄마가 엄마라서 좋거든. 서유는 조금, 아주 조금 눈가가 젖었다. 나는 내가 내라서 좋다. 둘은 아무 말 없이 김말이를 나눠 먹었다. 창밖에 눈발이 잦아들고 있었다. 돌아가는 길 서유는 위병소 옆 포스터 앞에서 멈췄다. 여러분의 하루가 이 나라의 하루입니다. 지난 가을 자신의 편지 문장. 그 앞을 지나던 신병이 멈칫하다가 서윤을 보았다가 포스터를 다시 보았다. 그리고 가만히 허리를 폈다. 경례가 올라갔다. 단결. 서윤은 목례로 받았다. 어느새 문장 하나가 자세 하나를 일으키고 있었다. 그 자세가 하루하루를 일으키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저 멀리 낮에도 보일 것 같은 2개의 별이 있다고 아들이 편지에 적어 보냈던 문장을 떠올렸다. 별 2개는 옷깃 위에 있지만 별 하나는 가슴 안에 자라고 있었다. 7사단 위병소 앞 그늘막 아래서 중년의 부부가 서로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근무자는 다가와 말했다. 춥지 않으세요? 담요 드릴게요. 사소한 친절이었지만 그 부부는 오래도록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담요 한 장은 보고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날 그 부부의 집에서는 저녁 식탁 위 군대 이야기가 따뜻하게 시작되었다. 김도윤 중령은 승진에서 한번 미끄러졌지만 다시 STRAIGHTE에 난 어깨로 복도 끝을 걸었다. 그의 노트 첫 장은 여전히 같다. 처음으로 돌아간다. 그는 회의 말미에 꼭 한 문장을 말한다. 우리가 하는 건 보고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기록은 사람을 남기고 사람은 문화를 남깁니다. 민호의 분대에는 신병이 새로 들어왔다. 그는 첫날 말했다. 힘들면 바로 말해. 숨기지 말고. 군대는 혼자 버티는 곳이 아니라 같이 버티는 곳이야. 누군가 웃었다. 어디서 배웠냐? 민호가 어깨를 으쓱했다. 집에서. 그리고 여기서. 서유는 가끔 남편의 시계를 닦는다. 바늘은 멈췄고 유리는 조금 긁혔다. 그래도 시계는 늘 제자리에 있다. 그녀는 그 시계를 손목에 찬다. 회의실에서도 차 안에서도. 시간을 못 맞추는 시계지만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는 것이 있다. 밤늦게 문자를 받았다. 엄마, 오늘은 훈련장에서 하늘이 아주 컸어. 눈으로 다 담기지 않길래 그냥 숨으로 담았어. 서윤이 답장을 쳤다. 그 숨 오래 가자. 혁신안은 공식화됐고 교범에 인쇄됐다. 몇 년 뒤에도 문장은 조금 고쳐질 것이다. 그러나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 면회객 앞에서 등이 펴지고 경계에 들어가기 전 서로의 눈빛을 확인하는 5초, 실수한 신병에게 내일 보자라고 말하는 그 한 줄. 어느 봄날 민호는 전역을 했다. 제복을 반납하고 사복에 어깨를 펴며 문 밖으로 걸어 나왔다. 서윤이 멀리서 걸어왔다. 민간인 박민호 씨? 네. 민간인 김서윤 씨? 둘은 웃었다. 포옹은 짧았지만 아주 단단했다. 저녁 식탁 위에는 익숙한 메뉴들이 올랐다. 잡채와 계란말이 그리고 갈비찜. 민호가 젓가락을 들었다. 맛있다. 식었을 텐데. 그래도 맛있어. 사람 맛이야. 창밖으로 봄 별이 떠올랐다. 별 2개가 아닐 수도 3개일 수도 있다.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별이 무엇이든 그 아래선 어깨가 바로 서 있었으니까. 시간이 흘렀다. 화천의 한 등산로 입구에 작은 표지판이 세워졌다. 모든 민간인은 우리 군의 귀한 손님입니다. 그날 직접 여기 붙인 병영선도관의 이름은 바뀌었고 근무자의 얼굴도 바뀌었다. 변하지 않은 건 말이었다. 어떤 밤은 바람이 세고 어떤 낮은 햇볕이 뜨겁다. 사람이 바뀌면 바람도 달라진다. 누군가는 오늘 처음으로 군복을 입고 위병소 앞에 선다. 그는 단결, 을 외치며 동시에 속으로 말할 것이다. 존중으로 절도로. 어떤 엄마는 도시락 뚜껑을 닫고 누군가의 손을 위에 보온 가방을 꼭 쥘 것이다. 어떤 아들은 그 도시락을 먹으며 별 2개의 무게 대신 손 2개의 온기를 더 오래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이 이야기를 다 덮는 순간 어쩌면 창밖에 작은 별 하나가 더 밝아질지 모른다. 별이 내려앉는 자리는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등을 펴는 사람의 어깨 위에서 조금 더 오래 머문다. 오늘도 내일도. 단결.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스스로를 사랑하기로 결심한 순간 우리의 삶은 조용히 달라집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의 밤을 덜 외롭게 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